누구 딸이야?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감이 조금 오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 네. 공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7시 59분이고요. 지금 회원님들께는 전체 이메일로 링크를 전송을 드렸습니다. 아마 진행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 입장을 하실 것 같고요. 어, 제가 카카오 채널 한 번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네, 전체적으로 다 받으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계속 이제 입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우리 강주영 대표님 앵콜 특강입니다. 네, 놀이만한 육아는 없다라는 주제로 지난 언빠도 일기 때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자녀와 함께 게임했던 장면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나눴던 추억들, 부모님들의 그런 추억들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카메라 한번 켜주시고 저희 환영하면서 강정 대표님 특강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정혁 대표님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둥아빠 하는 엄빠독의 일기로 활동을 해서 그 인연이 되어서 오늘 특강까지 또 앵커를 하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만나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소가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하하하 하고 반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개와 개가 만나면 반갑단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젊은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영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누굴 만나도 먼저 인사하는 게 인간관계의 경쟁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 가운데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네, 네. 인사를 참 해보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에게, 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꽁 대신 낙이라는 뜻인데, 꽁이 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문 강사는 사실 아니에요. 현재 사업을 한 지는 15년, 10년 이상 됐고요. 데리고 드린 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 이사로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라고 웨딩 사회 연주 축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이제 이건 특이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할 거예요. 대안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할 거고 그리고 아빠놀이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특이할 겁니다. 저희 사명은요,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 달콤한 신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이룬 게 있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이룰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1번이나 이렇게 뭐 5번 정도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했다라면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건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더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오늘은 예비 부부로서 그런 메신저가 되기까지의 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여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태희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아내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게 2008년 1월에 결혼을 했고 2010년 7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강아지가 지금 큰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엔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너무 사실은 그때 당시엔 힘들기도 했거든요. 똥 싸는 인형, 저희가 지금 PPT가 네. 2번 슬라이드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번 슬라이드에서 멈췄어요. 예, 예. 그랬을까? 잠깐만, 그러면은 멈췄으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췄나? 2번인가요? 지금 잘 보입니다. 자, 네. 예, 예. 생일 축하 케이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예쁘고 힘들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아빠인가, 어떤 남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더 쇼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 심리학자 마이클 렌이 잊혀진 양육자라는 말을 했어요. 1970년대 여성 사회자들이 많이 활발하면서 대가족이 붕괴가 됐고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좋은 아빠라는 말을 이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위 있는 아빠, 가정의 어른으로 이제 부양자로서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아빠의 현실은 오늘도 달리고 살아남기 위해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우리 이렇게 다도아빠처럼 열심히 또 하고 지친 몸이 오면 또 다른 일을 하는 21세기 아빠들은 사실은 고달프다.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육아 참여라고 말을 하면 아빠들이 사실은 좀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 19살에서 21살까지 되어야만 비로소 자립할 수 있다. 그리고 홀로서기 과정을 곁에서 돕는 게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겁니다. 홀로서기 과정을 곁에서 돕는 게 자녀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침팬지들은 어미를 격리시키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해요. 혼자 남은 침팬지 새끼는 자신에게 하던 것처럼 자기 몸을 쓰다듬고 발가락을 빨고 털도 뽑아본대요. 그런데 어미가 오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공만 바라보고 어미가 돌아와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죠. 아빠를 찾고. 근데 그 기간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때 어미가 돌아와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행학습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실수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요. 자녀와 함께 있다는 게 자녀와 늘 편히 되어준다는 뜻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 이게 성장 단계에 있어서 아이 육아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격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잠깐 좀 줄여볼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현재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4위까지는 했는데 현재 이 세 커플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살고 7개월 이혼을 했어요. 7개월 됐어요. 이혼한 지.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는 이제 양육권이 아빠가 있어서 엄마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지기 싫은 거죠. 떨어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안 보내주려고 계속 말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네, 아이가 이제 포기를 하는 과정을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합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줍니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네, 많이 놀래죠. 네, 천 원숭이에게 달려. 네,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가. 네. 보살핌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의 이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생각보다 금방금방 자랍니다. 많이들 느끼시죠?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그 육아 때의 말을 좀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게 많아서 한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서 기존에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또 다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기른다라는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아빠에 자랐고 무서웠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이제 만납니다. 여기 리딩을 리드하라라는 책을 그중에서 만났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를 합쳐서 12년 동안의 교육을 받고도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가 되기는커녕 바보가 되는 사회가 나온다. 이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쭉쭉쭉 나오는데요. 공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서당을 폐쇄를 했죠. 명실공히 사수성경, 이게 인문학을 교육을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억압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서당 이슈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어로 강습을 장려를 하면서 교화를 시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노부유키가 부임을 하면서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게 아니다.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우선 식민교육을 심어놨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게 이제 어떤 교육이냐면 프러시아 교육의 시스템에 대한 이 프러시아 교육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를 시민을 양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당시 이제 상류층 자제들은 비싼 공립학교를 다니고 사고를 당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 다니면 이 상급자의 순종을 배우면서 바보가 되도록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프러시아 교육이라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파놉티콘이라는 이 영국 철학자가 이제 제레미 벤담이 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소수 인원이 다수 죄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 주입교육에 있어서 이 무서운 감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감시와 통제를 하는 그런 그 설계도를 이렇게 교도소와 학교 표준 설계도를 비교를 해본 거죠. 비슷하게. 이 사람이 그 존 테일러 게토는 30년 동안 뉴욕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싹을 잘라버린다 라고 고용된 건 아닌가 자기가 고민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 중에 교사들의 7가지 죄가 있는데 말씀을 못하게 된다. 목표와 정해진 지휘 체계에 따르도록 한다. 스스로 뭘 할지 몰라 시키는 일만 하게 만든다. 그리고 투표, 그리고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가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만든다. 이런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디에 있나를 보면 농업은 agriculture는 이제 거의 없고요. manufacturing, 제조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government, 정부 뭐 변하지 않고 대부분 잡들 우리나라에서도 70에서 80%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비스라는 게 사실 뭘까 하면 보고, 듣고, 얘기하고, 정보 조합하고 글 쓰는 겁니다. 사실은.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국영수를 가르쳐 주는데 분명히 20년 후에는 기계가 우리보다 국영수를 훨씬 더 잘한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기계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텐데 여전히 앞으로 미래의 과거 기계들은 못했지만 미래 기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년 후에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미국하고 영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사라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직업들엔 요새 잘 나간다라는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장 안전한 목사도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인간적인 거, 감성적인 거, 예술가, 작가 그런 직업들은 안전하지만 적어도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런 잡들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방식과 태도로 우리가 해줘야 될까? 사실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으로 제가 뽑은 게 밥상머리 교육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밥상에 대해서 훌륭한 인성교육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경청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하게 대부분 자랐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뭐라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세종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자와 더불어 세 차례씩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세자가 동생들에게 교육하게 하고 나 또한 공부를 가르쳐준다라고 말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교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원래 활동적이다. 다 아시죠? 그래서 한 가지를 활동하는 게 이제 해로울 수가 있는데 움직임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영상 볼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중독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능을 욕구를 억제하니까 계속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을 기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 환경을 필요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 IT 종사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IT 종사를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이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옆에 사람도 하고 있고 위치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안 하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맹모삼천지교나 이제 주변에 봐도 TV를 없애는 게 사실 중요하고 저도 아이가 이제 학교 가면서 TV를 없앤 거거든요. 없앴거든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이제 이런 부분 오늘 이제 특별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영상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환경적으로 바뀌어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거를 좀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사교육 시키지 말아라. 당연하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19세기에 물러 있어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막이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럼 돈 낭비하는 겁니까? 너무 시키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예. 우리나라의 노인층 빈곤율이 세계 50%.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왜 액션이 없을까 한국은. 지금 다들 걱정하잖아요. 한국이 인구가 줄고 또 그 가정의 빈곤층이 늘어나고. 네. 근데 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사기꾼이에요.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시키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너무 너무 많은 돈을 과잉으로 넣고 구경도 있다. 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 유태인은 교육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 한국도 엄청나게 높아요. 예. 근데 유태인은 잘 살아요. 어허. 한국 사람 잘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유태인은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창업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의 90%가 창업을 원해요. 중국도 40%가 창업을 원합니다. 네. 한국은 4%. 전부 시험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험 기계가 돼버린다. 그렇죠. 그럼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부자처럼 보이지. 네. 하나를 더 볼게요. 바쁜 채소도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2주에 한 번인 집 가는 날도 어쩐지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거기서는 학원 다니랑 친구랑 놀 시간도 별로 없고 나무 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못 하잖아요. 하면 혼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물론 아이 드문 농촌의 웃음소리가 퍼지니 마을에도 생기가 넘칩니다. 코로나19로 수업 진도도 제각각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니 이참에 특별한 교육에 관심 갖는 학부모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진짜 아이들 표정이 달라지니까 여기 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학원 안 다니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는 거. 코로나19 시대 자연 속으로 들어온 농촌 유학생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교육회장에서 더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원 네. 바쁜 채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를 좀 몇 개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냥 농사를 짓고요. 그냥 아이가 농사를 이렇게 지금 이 아이인데 좀 바뀌어 있죠. 네, 저희 강아지하고. 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농장을 가요. 가서 아이 여물을 좀 먹이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아빠, 엄마들하고 함께 이런 활동적인 거를 좀 합니다. 생활이에요, 그냥 생활. 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함께 하지 않고 이런 자연과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함께 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합창하고 이런 이런 생활들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2학년 때 이제 했던 게 있어가지고 캡처를 하는데 이런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 보시죠. 이게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그 행사를 하는데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끊네. 네, 뭐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거 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연주회를 갔거든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저희 학생들인데 이제 상급반 친구들이에요. 매일 이제 조금씩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너는 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사실 일반 학교를 다니더라도 방법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이제 환경적인 거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원래는 알지도 못했고 저도 대안학교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일반을 다니더라도 이제 이런 놀이학교가 사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권호진 선생님이 이런 많은 책들을 이제 썼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때 그러니까 아내가 알게 돼서 공동육아를 해서 알게 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괜찮다 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분한테. 놀이를 배운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네 집 댁에 가서 하루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죠. 꼭 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오려서 하나로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딸과 이제 저는 그날 같이 가가지고 만든 거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텃밭도 사실은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텃밭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제 3년 차 이제 해보는데 쏠쏠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아이가 직접 텃밭을 가꾸는 게 많은 의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말에 이용을 해서 텃밭놀이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재밌고 좋다.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면서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연날리기하고 치캐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아빠놀이에서 아빠들과 이제 아이와 이런 활동들을 한 겁니다.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 모습인데 연도 날리고 직접 이제 아이들이 한 거죠. 여름에는 이런
양재 시민의 숲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진 않지만 이게 매년 이제 하는 행사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무인도에 갔었어요. 2박 3일 동안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아마 평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기거리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억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교육하고 공부 얼마나 했어? 이런 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이와 1박 2일을 함께 하는 거, 2박 3일 동안 뭔가를 하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더 크게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건 썰매장 가는 모습인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아빠들이 우리 학교 아빠들인데 이거는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노는 거죠. 아이와 함께 놀고 그런 추억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 원숭이 인형은 사연이 더 해요. 아이가 이제 3살,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갖고 노는 인형인데 특이하죠.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인형이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요. 이제 이 사진은 얘가 생일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형들이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단순히 이제 폭력적이지가 않고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상상력도 많이 발휘하게 되고 책도 많이 사실 좋아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말했는데 근데 아이 때는 이렇게 그냥 함께하는 시간을 그냥 같이 했어요. 뮤지컬 공연도 다니고 방방이도 타고 이래가면서 했고 키즈 카페도 가고 애인 카페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그냥 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자주 했어요. 제가 뭐 보여주기에 유튜버가 아니어서 몇 개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서 놀았고 무인도를 가기 위해서 돋보기로 뭐 불붙이기 놀이도 하고 이제 아빠는 운동하고 아이는 놀이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들이나 놀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곳곳에 좀 찾아보면 많이 있고요. 뭐 유튜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쪽 계통으로서도. 그러니까 책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했던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노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놀면 좋은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다 나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이제 부모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살이 된 아이가 이제 이게 한 부에 5,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0일까지 하면 3만 원이다 해서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19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 20살에 자기가 이제 만든 거예요. 네. 이 잡지를 이제 만듭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이게 한 몇십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2주에 한 번꼴로 발행을 해요. 구독자를 이제 늘려나가죠. 그러니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하는 거예요. 20살 때. 느꼈던 거를 글을 쓰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알바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직접 보면서 자아를 이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캥거루족도 많고 한데 좋은 대학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좋은 대학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뭐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기하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가 있고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춘 교육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부모는 뒷받침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게 사교육비를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입니다. 그것은 놀이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서 계속 본인이 자기의 꿈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20명, 30명의 매출을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자체에 부모로서의 양육 태도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왜 안 되냐.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가든 호텔을 다녀왔는데요. 아는 그 팀장님이 이제 아는 지인이에요. 10년 좀 더 됐어요. 대학원 때 이제 알게 됐던 그 형님이신데, 가든 호텔 와라.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든이 라스텔라였다가 현대그룹푸드의 그 H가든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오픈을 했는데 이 형님이 이제 항상 밝은 분이시거든요. 밝은데 좀 뭐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 고민. 어떤 고민이냐 했더니 열심히 자기는 달려온 거예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10시 이전에는 거의 집에 안 달아갈 정도로 일에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뭔가 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갖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실 형님 꿈의 대상자다. 대기업 들어가는 통로가 얼마나 작아요. 대기업 부장님은 사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간 자리인데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갖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이제 본 거죠. 사실은 이제 꿈을 꾸면서 우린 달려가고 있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개발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무명 강사는 사실 이제 다둥아빠님의 그 찐팬들이시거나 뭔가 이제 교육을 그래도 조금 뭔가 변화나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분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신 자리예요. 그래서 소중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감히 그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앞만 보면서 달려오고 있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가 있는가를 한 번쯤 오늘은 힐링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또 이제 앞뒤 타임으로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또 그 강의를 또 이제 들으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짧게 얘기하고 뭐 질문이 혹시라도 있으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추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아무리 잘 되고 좋은 학교 나와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아까 좀 전에 읽은 책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만날 거 그분들이 이제 대상일 건데 최근에 이제 이 황현호 박사님, 황현호 소장님을 책을 잠깐 보니까 좀 전에 읽은 건데요.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지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삶 속에서 당신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인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인가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물개를 보고 저도 조금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거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뭐 투자한 게 좀 있었는데 조금 안 된 것도 좀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 이게 다둥 아빠나 우리 뭐 박영 코치님이나 또 잘하신 유능하신 분 보면 막 앞으로 달려가니까 이거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조바심도 있었어. 근데 이렇게 했죠. 한편으로 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은데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남들처럼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가정이 매우 화목한데 행복한데 이 부분들 다른 걸 다 잃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냐 생각해 볼땐 위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를 했고요. 자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봅시다라는 취지였고요. 아직까지는 뭐 오픈 채팅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데 일단은 제 이름을 치거나 이렇게 나오면 있고요. 예신부부 코치라고 나오면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예시무부 코치 강중혁 대표님 이렇게 오늘 특강을 해주셨고요. 참 감사한 거는 여유 있게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조금 질문도 하면서 좀 이렇게 귀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중혁 대표님을 지금 특강을 총 3번째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박형근 코치님, 그리고 저희 엄빠독 독서 모임 1기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앵콜 특강을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려고 준비하는 부부나 저처럼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부는 이 강의를 주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야 저희의 양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정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강주혁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다른 데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본다. 그 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해한다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희가 한 3-4분 정도 이렇게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못 켜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채팅창을 읽어드리면서 강주혁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강주혁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에 함께 가입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주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픈 채팅방을 전체가 다 관리를 못합니다.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관리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강정희 대표님 그 톡방 안에서 이렇게 눈팅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함께 들어오셔서 강정희 대표님의 좋은 이야기, 또 블로그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와이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준혁 대표님의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글을 함께 소통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일단 이렇게 소감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올리시는 분들은 계속 채팅에 올려주세요. 우리 김민경 선배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으셔서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시간이 없어도 행동하지 않는 아빠들이 많으신데 제가 괜히 뜨끔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홀로서기 준비를 이제 하죠. 아빠 이제 들어오지만 조금 있으면 그럴 수 있는 나이라서요.
최근까지는 이제 계속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도 코로나라서 계속 집안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같이 식사도 함께 자주 하고 그다음에 아이 학교도 등교를 같이 가요. 갈 때도 있고 요즘 이제 4년 돼서 혼자 등교를 할 때도 있는데 가면 또 쫑알쫑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도 소중하죠. 네, 아이가 이제 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목적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두고 있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또 이제, 아빠, 엄마 할 거 없이 열심히 치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음, 그 남은 시간을 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가치 있는 시간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어, 지금 아까 전에 올려주셨던 그 김민경 선배님께서 저도 초딩까지는 놀기 위주였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나니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더 재미나게 많이 논 것이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건 강정 대표님이 지금 놀이만한 육아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 100% 공감하시는 그 말씀 같습니다. 지금 박효정 선배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환경을 함께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멋지신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좀 비결을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원래 그 아이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되게 그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가정적인 남자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돈도 안 나오는데 아이랑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몇 번 놀아주면 되지. 나 지쳐갖고 못 논다. 저도 여타 그냥 평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지 이제 깨달은 거죠. 정말 외부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집에서 당신이 집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제가 변화된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냥 딱 한국 아빠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셨거든요. 공무원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 버니 뭐 맨날 이번 달은 괜찮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하셨는데 스토리가 저도 좀 있어서 이제 다른 이야기 이제 돈 버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좀 스토리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좀 있겠죠. 또 강주영 대표님 변화되신 그 시기가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아이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였죠. 그 전에는 아이와 이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제 아이 엄마가 공동육아를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들어갔고 그 공동육아의 환경에 들어가니까 참여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참여를 해야 돼요. 일반 유치원 보내 끝이 아니라 아빠가도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 선생님이 돼서 하루 동안 봉사를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되고 외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아이의 육아에 관련된 교육을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엄마 때문에 들어온 아빠도 있었지만 관심이 많은 아빠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노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둥아빠님이 하시는 그 독서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독서 모임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으려면 독서 모임에 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책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따가 또 이은대 작가님 또 책 쓰기 곧바로 9시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모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 내가 좋은 아빠 엄마가 돼야지 그런 모임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가치가 생기고 그거에 있어서 노력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강주현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줌에 강아지라고 보시면은 우리 아마 따님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마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빠로서 한 어느 정도 시기에 좀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지. 핸드폰이요? 네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핸드폰을 아이가 안 보는데 지금 4학년이죠. 핸드폰이 없어요. 저희 학교는 아예 그 발도록 학교는 예. 핸드폰을 뭐 주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도 없고 아예 그냥 방학을 해버렸어요. 아예 방학을 일찍 그냥 해버리고 좀 그렇게 이제 노출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로 한 거고 핸드폰을 제가 어렸을 때 아예 몰랐을 때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보여줘서 또 여타 이렇게 그 공동유건 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여를 하진 않아서 했었는데 그거 역시 제가 학교 들어오면서 친구들도 못 보고 아예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역할이 좀 컸고요.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도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친척들이나 이렇게 이제 오면 그 친구들은 이제 있으니까 조금 초반에는 쟤는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런 자연스러운 노출이 되면서 쟤는 그것도 있고 보더라 뭐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당연히 제어가 힘들고요. 엄마 아빠들도 어른들도 사실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안 좋다던데 뭐가 그렇게 안 좋지? 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안 좋은 건 알면서도 그냥 피우잖아요. 근데 그럼 뭐 더 깊이 내부 들어가면 뭐 폐암에 걸린다는 그런 사진을 본다거나 정말 큰일 나는 거구나 뭐 공익광고 캠페인을 본다거나 그런 또 환경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뭐 안 좋은 거를 이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발도르프 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나 고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뭐 딱 이때 되면은 이거 아니라 뭔가 이제 이렇게 요소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공동육아 하신 분들 노하우나 과정을 한국 아빠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정말 가치로울 것 같아요. 귀여워요. 따님은 거실에 있는 거예요. 따님이군요. 예쁘네요. 아빠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네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네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일정 있으셔서 먼저 나가봐야 돼요. 네네. 뭐 이제 저희도 이제 네. 마치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저희 오픈 채팅 그러면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도 좀 유익한 시간들이 되실 것 같거든요. 또 저희 지금 채팅방에는 지금 아까 전에 그 강종익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그리고 블로그 주소 올렸고요. 저희 북클럽에도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들어오시고 오늘의 내용 중에서 나는 이게 가장 좋았다라는 거 한 문장씩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잠깐 카메라 켜주시고요. 저희
짧게 사진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인수 대표님 늘 카메라 켜주시고 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하트 하나 하시면서 저희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강윤래, 우리 목동이 예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다둥아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영 대표님 오픈 채팅방과 블로그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표로 해서 전체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